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8일 오후 4시 59분입니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라는 서명운동이 진행 중에 있는데 4월 30일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마감이 5월 30일이니까 13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참여해야 청와대가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참여 인원이 현재 얼마냐? 14만 8,764명이니까 아직 20만에 도달하려면은 아직 5만 한 2천 명 정도가 더 참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참여 속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완만해졌어요. 증가 속도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이 청원인은 지난 4월 30일 게시를 했는데 이게 일부 세력이 자유한국당 청원 서명을 받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반발을 해서 더불어민주당 반대,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 서명을 받고 같은 무렵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20만 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뜻있는 분들의 이 참여가 바람직합니다.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청와대 게시판에서 이런 청원하는 사람들을 한국 보수 세력은 조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한 판사들을 골라가면서 막 공격을 해대고 하니까 이것은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일종의 여론 선동이다 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봤는데 그럴 거 있느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으면 될 것 아니냐? 똑같은 방법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이 글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내용이 괜찮아요.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한 것이니까 이게 결말을 보려면은 5만 2천 명 정도의 추가적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만 명 되면 답변을 해야 된다니까 이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도 그게 상당히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뉴스가. 그러니까 좀 공세적 방법, 적극적 방법도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저도 그렇지만 상당수 이 애국 시민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들은 KBS, MBC, SBS, JTBC는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은 혈압이 올라간다. 건강에 좋지 않다 해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들이 취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돌려주는 방법이죠. 이걸 차도살이라고 합니다. 칼을 뺏어서 찌른다 이런 뜻이죠. 14만 8,764명. 앞으로 매일 어느 정도가 더 올라가야 매일 한 5천 명 정도가 더 늘어야 합니다. 매일 5천 명 정도. 저도 조갑제닷컴 게시판에 천영수란 분이 널리 전파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 사이트와 이 청원 게시판과 링크를 시켰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지난 2번 했습니다. 청원 내용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개혁을 외쳤던 세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분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내놓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방치하고 묵인하며 우리 국민들을 잠재적 핵 인질로 만들고 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군 대비태세를 해이하게 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죄입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자칭 인권 변호사라며 떠들고 다니고 있지만 정작 북한 독재 정권 치하에서 발생하는 초헌법적인 처형, 구금, 강제노동, 고문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엄연한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공론하는커녕 북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두 번째 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우리의 국민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3.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북 제재 강화를 외치며 석탄, 석유, 해상 불법 환적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무슨 짓을 했습니까? 북한산 석탄을 몰래 들여와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를 가동시켜 놓고 개인의 일탈일 뿐 국가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전 세계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우리만 대북 제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죄입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묵인해왔습니다. 특히 드루킹의 활동은 대선 이전부터 활동했다고 스스로 자백했으며 드루킹의 여론조작 공세로 인해 우리는 방기문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각종 카페에서는 여론조작을 위한 활동을 충분히 목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에 동참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죄입니다. 5.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것은 청와대 게시판에 실려있는 문재인 탄핵 청원 요지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이전부터 국정원 해체를 주장해왔습니다. 국정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적인 북한에서 혹시나 간첩들이 와서 활동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국내 정보 수집력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간첩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이 국내에서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대공용의점을 찾지 못하고 허비부지 되어버렸습니다. 반드시 간첩을 잡아서 일벌백계 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서 간첩들이 활기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다섯 번째 죄입니다.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을 지배하려 드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자리입니다. 국민의 대표인이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전격 건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형사 고발 또는 고소와 탄핵입니다. 탄핵 추진인데 형사 고발은 이 국가 반역죄를 짓지 않으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행동이 이 국가 반역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탄핵은 형사사건이 아니라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에는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규정하는 몇 개의 헌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헌법조항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인데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전면적으로 거의 매일 조직적으로 일상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헌법 제1조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계급 투쟁론적 시각을 가지고 정책을 펴므로써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고 민중 주권론 또는 계급 주권론을 신념으로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보게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자신이 남쪽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김정은 앞에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사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불러주면 안 되는데 북한은 김정은 독재자를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러서
자기보다 한 계급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모독이고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 정통국가인 대한민국에 침을 뱉는 행위를 했습니다. 헌법 제4조는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4.27 판문점 합의를 하면서 헌법 제4조와 완전히 다른 통일 관계, 통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민족 공조에 의한 자주통일입니다. 북한은 반국가 단체일 뿐만 아니라 민족 반역자인데 그 민족 반역자와 손을 잡고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통일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적폐 수사를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정치의 도구로 부렸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집단을 촛불혁명 또는 적폐수사의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스스로 위반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사유가 있어도 누가 국민들에게 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이 부지런한 사람이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동의를 하니까 14만 8천 명이 동의를 했다니까 적어도 14만 8천 명은 읽었을 겁니다. 그만큼 제대로 교육이 되고 진실을 전하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5만 명만 더하면은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를 만들어가야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민심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14만 8,764명 조금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하루에 5천 명씩 늘어야 20만을 채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